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강박관념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제가 올해 7월에 입사한 지 딱 1년이 되었고 처음에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온보딩 과정을 거쳤으니까 정식으로 팀에 발령이 된 건 10월이에요. 그래서 입사는 7월이지만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10월이라고 치면 이제 정말 1년이 넘은 거죠. 전 괜히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이제 1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난 더 이상 신입사원, 언제까지 신입사원 할 거야 라는 신입사원의 이름을 좀 떼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1년이 넘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나 봐. 만만송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일이나 커리어 고민,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들이어서 더욱더 제 채널에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에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느꼈을 만한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비애라고나 할까? 일과 관련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워킹 데드 해방일지라는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퇴사 욕구와 인정 욕구 사이에서 좀비화한 요즘 직장인들을 위한 일의 철학. 이거 너무 내 얘기 아니야? 꼭 퇴사할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지? 1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돌아가는 걸 저도 잘 아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나? 직장이 나의 전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되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해서 이 워킹데드 해방일지에 총 9가지 일에 관한 철학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생각을 전복시켜줬어요. 직장인은 일해야 돼 라고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트려줘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꼭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이 책을 읽으려고 딱 여기 표지를 펼쳤는데 책 가장 맨 첫 부분에 일 너머에도 삶이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나의 부모님께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나 혼자 또 F인가? 한 문장이 안 그래도 제가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나 미쳤나 봐. 제가 2주 동안 미국 여행 가느라 휴가를 다녀왔지만 휴가 가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휴가 전과 후에 일이 더 몰리잖아요. 직장인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2주 여행 가는 걸로도 막 너무 휴가 준비하는 거 그 전에 일 다 끝내놔야 되고 바빴는데 9월 중순에 아이폰 15가 나와서 이츠오케이 또 너무 바빠지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또 유튜버로서 가장 바쁜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취업하고 나서는 일과 내 삶의 균형을 잘 잡는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일 너머에도 삶이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나의 부모님께 라는 문장을 보는데 그냥 이 한 문장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관하여 이 책의 첫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좀 와닿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제로 제가 취업하고 나서 맨날 고민하고 있던 게 또 이 부분이라서 특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 직장 이외에 당신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생기면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고 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게 다 직업, 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이 나의 전부가 아닌데 타인에게 나를 소개하고 나를 정의할 때는 그게 나를 정의하는 한 줄이 되는 거죠. 취미는 필라테스고 요가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MBTI INF 권민성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다들 누구나 그렇듯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쟤 대기업 어디 다니는 서울대 나왔대, 카이스트 박사래, 100만 유튜버래 이러면 그거 하나로 되게 많은 게 설명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런 사회적인 명예를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당연히 너무 그랬고요. 취준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또 짧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이 너무 간절했고 제가 취업 브이로그에서 올린 것처럼 맨날 울고 자존감 바닥이고 그만큼 간절했던 취업이었기 때문에 취업하고 나서 나는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뭐든 잘 될 거야.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취업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또 다른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저도 모르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내가 되게 부정당하는 느낌?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다 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6쪽에 아름다움이나 돈, 권력을 숭배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 느낌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 역시 일을 숭배했더니 절대적으로 완벽한 직업 외의 것에 만족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일을 내 정체성의 전부가 아닌 일부러 여길 수 있는 바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
돈, 권력 이런 게 현실에서는 연봉, 직장, 직위 이런 걸로 되게 목숨 걸고 내 인생이 다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장님 되고 싶어 하고 뭐 떼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러겠죠. 80페이지에 제가 또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직장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당연히 누가 보면 되게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바쁘고 직장생활 계속 하다 보면 하루하루 되게 치여 살아서 인생의 그런 큰 그림을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거나 주말에는 유튜브도 일이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내 전부가 된 거야. 이거 일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 어느 순간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일 외에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를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또 80페이지에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이 일이라는 한 가지에 몰두되어 있으면 일이 내 삶에서 빠졌을 때 뭐 갑자기 제가 잘린다거나 갑자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어진다거나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야. 집중하고 있는 게 일뿐만 아니라 뭐 가족, 건강, 사랑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다면 일이라는 한 요소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 더욱 의욕이 솟고 성취감이 높아진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생의 가치들을 학습한 상태로 자라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밑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건 뭘까? 일 외에 나를 정의하는 건 없나? 이렇게 끄적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착각이라는 챕터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챕터예요. 너가 하는 일 정말 좋아해? 진짜?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챕터인데 보통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이만큼 하는 게 남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그 정도로 내가 열정적인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사실 나는 일하는데 아무 별 생각이 없는데 너 그 일 왜 해? 그 일을 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나 이 일이 좋아. 난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게 또 우리 사회 분위기잖아요. 너 그 일 왜 해? 라고 하는데 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 무슨 일에서 의미를 찾아? 라고 하면 괜히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 같고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언제나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에 존재하는 지루함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꿈의 직업에 깃들어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보다 적게 받는 것을 수긍하는 여건을 조장한다. 유레카라고 필기를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강박관념은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언급했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버락 오바마가 나오는 넷플릭스 다큐 그 다큐멘터리 제목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창 막 일 고민이 많을 때여서 그 다큐를 봤는데 마트 장을 보고 있는 어떤 미혼모 여성에게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꼭 좋아하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도 일을 왜 하냐는 질문에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생활비 내야 되니까 우리 월세 내야 되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꼭 좋아서 하지 않아도 돼.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 책에서도 꼭 일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된다. 너가 꼭 일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일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나서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는 거야. 딱 그 정도 수단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위로도 받았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서 하고 있나?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루틴화돼서 회사도 그냥 다니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취준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열심히 취업해서 겨우 힘들게 취업했으니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의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야 라고는 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나한테도 어느 순간 이게 되게 루틴한 업무가 된 거야. 일을 꼭 좋아해야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야만 할 것 같다는 착각이라는 챕터인데 저도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성공한 인생이 뭘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게 돈인지 명예인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정할 수 있으니까. 돈보다 건강, 가족, 사랑, 내 자신이 우선이다라는 거는 너무 머리론 잘 알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인정 욕구 이런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안 중요하다고는 또 절대 못해요. 230페이지에 28살에는 뉴욕 시내에 첫 아파트를 장만했다. 30이 되기도 전부터 한 해에 $100만 벌었다. 31살 때는 회사 역사상
이상 최연소 전무이사가 되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물질적 성취에 조금씩 면역되어 갔다. 성공은 마약 중독과 비슷해요. 처음 취했을 때는 곧바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매일 피우다 보면 그냥 평범한 수준의 느낌을 얻으려고 아침부터 무려 10대를 피워야 한다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처음에는 너무 작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작은 성공들이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걸로는 부족해. 더 큰 성공을 해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예로 들자면 제가 이초오케이를 2018년인가? 시작한 지 벌써 한 3년 반? 4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 20 그러다가 100, 1000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카톡 친구도 1000명이 안 되는데 1000명이나 내 영상을 봤어? 내 얼굴을 봤어? 헉, 너무 신기해. 나도 유튜버인가 봐.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그때 일기도 적어가면서 유튜브라는 걸 처음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1000만 나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댓글 계속 새로 고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저도 유튜브를 벌써 3년, 4년 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내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와 좋아요 수, 댓글 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게 3년 동안 매일 하다 보니 지금은 조회수 1000이 아닌 1000이 되어도 이걸 부족한데 조회수 더 나와야 되는데 조회수 한 10만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초심을 잃었다 일 수도 있고 가끔씩 옛날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적어놓은 일기 보면 조회수 100, 1000 댓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가슴 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막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되게 그 시절 저의 일기를 보면 되게 귀엽고 순수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고 매일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에는 끝도 없어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10만 나오면 15만 나왔으면 좋겠다. 구독자가 18만인데 20만 됐으면 좋겠다. 40만, 100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라는 조직이 승진과 성과 이런 걸로 모든 게 평가되고 보상을 받는 조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고만 싶어 하다 보면 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동기들, 가족, 건강, 사랑 이런 것들인데 저도 워낙 욕심이 많고 뭘 하나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인 명예, 부 다 누리고 싶어. 근데 가끔 주기적으로 힘들거나 현타가 올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에 내가 명확히 대답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요즘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유튜브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것보다 내 건강, 가족, 사랑, 내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게 사실 살다 보면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또 실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인생 선배 혹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또래 친구들로서 이럴 땐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의견 또 공유합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웅진 지식하우스의 워킹데드 해방일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번아웃에서 당신을 구해줄 9가지 이걸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 내 명함이 나를 전부 표현해주지는 않는다. 일이 삶의 바탕이자 핵심이라는 착각,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착각, 열정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나의 가치가 실적으로 결정된다는 착각, 생산량은 회사의 기준일 뿐이다. 친밀할수록 좋은 직장이라는 착각, 회사와 직원은 결국 경제적인 계약관계다. 오래 일하는 만큼 일을 잘하게 된다는 착각, 노동시간은 업무 능력과도 행복도와도 비례하지 않는다. 사내 복지는 무조건 좋다는 착각, 사무실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곳이면 된다.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이라는 착각, 승진 사다리에는 끝이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일과 멀어지면 일을 못하게 된다는 착각, 일은 삶의 궤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 하는 일, 그리고 일에 대한 고민, 만만소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책을 또 나만 읽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웅진 지식하우스한테 저만 읽기 너무 아까우니까 제 구독자 5분들에게 선물하면 어떨까요? 라고 직접 의견을 내서 총 5분들께 이 책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가끔 네이버 블로그에 만만송을 계속 검색해봐요. 그러면 만만송 책 이벤트 당첨돼서 너무 재밌게 읽었다 이런 글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책 당첨되신 5분들은 후기나 뭐 DM이나 블로그나 어디든 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